네, 반갑습니다. 주주멘토 문쌤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는 사실 뭐 카카오페이나 뱅크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슈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긴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거는 이제 이 이슈가 주가에 거의 녹아내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얼마 전부터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가가 전부 반영이 되어서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무방하겠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가져가시기에는 조금 그럽니다. 이제 뭐 좀 더 트렌디하거나 좀 수급이 몰린 그런 섹터 쪽으로 여러분께서 단기적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는 페이와 그리고 뱅크 쪽에서 기업 상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카카오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런 내실 사업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고요.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일봉 차트입니다. 사실 예전보다는 조금은 이제 뭐라고 하죠? 수급이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여전히 주가가 견조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전일부터 시작해서 기관계 그리고 외국인 다른 주체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께서 카카오를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이제부터 권해드리고 싶은데, 자, 우선은 이 카카오를 먼저 여러분께서 종목으로 편입하시기 전에 어떤 사업 부분이 있는지 이런 점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카카오랑 네이버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 가치가 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내수 경제보다는 좀 더 해외로 나갈 필요가 있겠고, 해외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 사업 부분과 실적에 대한 그런 이제 수익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 드린 점이 이 네이버 제페토도 그렇고 뭐 야후제팬 그리고 제트홀딩스 여러 가지 이슈를 결합해 봤을 때 지금은 사업 부분을 지출만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마케팅 지출만 있었을 뿐이지 이 실적을 회수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실적을 회수하는 그 순간부터 주가 상승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안 그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풀필먼트 사업도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 네이버를 지금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뭐 전일부터 이개 파랗겠기 때문에 뭐 오늘이나 혹은 전일부터 여러분께서 준비하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 이제 우리 VIP방 회원분들께는 그냥 제가 바로 시가 부근에 이렇게 매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시세 구간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좀 느긋하게 기다리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우리가 네이버를 수익을 한번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300만 원이라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큰 금액이죠. 그래도 괜찮은 금액이죠. 이런 17%라는 이제 거금을 챙기게 되었고요. 자, 이걸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개팔아가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매집해 나가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는 제가 그냥 팁으로 한번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선택에 자율적으로 한번 맡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굳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해 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각 사업 부분에 장점이 있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풀필먼트 사업까지 강화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쿠팡하고 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이제 뭐 용어 상박이라 해야 될까요? 이제 막 다투고 있는데 유일하게 약점이 풀필먼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NFA 사업도 플랫폼 사업도 마찬가지고 풀필먼트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다 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 점유율도 높은데 약점까지 보완해 나가다 보니까 네이버가 좀 더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가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우리 모빌리티나 파이낸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광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실적을 잘 쌓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우리 카카오가 연일 또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끌어올린 면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영업 실적도 앞으로 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업사이드가 우리 카카오도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모두 공통적으로 콘텐츠 IP 부분도 굉장히 또 강한 편이고요. 이런 IP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웹툰이나 영화 제작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뭐 네이버 라인 그리고 뭐 카카오 피코마 같은 경우도 이런 다수의 IP를 보유하다 보니까 해외 사업에서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IP 사업 같은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주가 그리고 실적까지 함께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웹툰이 사실 무료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지금은 좀 무료로 이렇게 또 제공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회원이라기보다는 고객들이 많이 쌓였죠. 사용자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유료 컨텐츠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유료 콘텐츠가 아니라 뭐 이제 다음 회차를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그런 유료 콘텐츠, 기다리면 무료라는 그런 이제 모델을, 사업 모델을 접목시켜서 내가 빨리 보고 싶으면 돈을 내서라도 빨리 보고 싶다라는 그런 콘텐츠, 유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가 취할 수 있는 건 취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제공하는 그런 부분으로 전략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매출 부분도 정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피코마, 카카오의 피코마 같은 경우는 좀 출시가 늦게 되었습니다. 라인보다는. 하지만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매출 속도를 이렇게 라인을 따라잡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본, 북미, 아시아, 유럽 시장으로 확대를 진출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재팬, 피코마, 아까 말씀드렸죠.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점유율 부분도 대해서도 피코마가 앞서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네이버는 북미 지역의 와패드를 지분을 100% 인수했다라고 나와 있다면은,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레디시와 타파스를 이제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IP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도 함께 견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레디시의 이제 사용자 수는 적지만 매출의 9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IP가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이제 사용자 수가 아니고 사용자분들께서도 이 IP 콘텐츠를 이용하는 그 시간도 많아지게 될 거고요. 그만큼 매출도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이 아플 정도로 많긴 한데, 어쨌거나 제가 지금 카카오 영상을 진행하는 만큼 우리 모빌리티 사업, 네이버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카카오 주가 상승의 히든 밸류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초기에 사업 부분, 사업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기 사업 부분 구축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이제는 이익, 레버리지로 이렇게 또 동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택시 혹은 대리 서비스 외에도 퀵 택배나 항공권 예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이 한마디로 더 확장이 될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모빌리티 매출의 약 70%가 이제 택시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데, 가맹 택시 수가 이제 2.3만 대, 2만 3천 대라고 나와 있는데 연말까지 3만 대까지 확정할 예정이고, 국내 법인 택시 수가 12만 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4배까지 더 성장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맹 이제 구축 비용, 처음에 초기 이 구축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적자를 면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때 오히려 영업이익이 더 적자가 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자, 점점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영업이익도 이번 연도부터 큰 폭으로 또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를 따졌을 때 5조 원 정도 수준에 달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은 제가 이제 바로 카카오의 광고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업 가치 부분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근데 기업 가치 부분도 좀 아시면 좋겠는 게, 톡비즈라고 해서 여러분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톡비즈 보드가 카카오의 정말 알짜배기 사업이거든요. 이게 38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조 원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피코마는 9조 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 그리고 뱅크 같은 경우는 4조, 그리고 8조 정도라고 합니다. 뭐 지금은 모빌리티 부분이 좀 5조 원밖에 되지 않겠지만 이제서야 영업이익을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매출 성장이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모빌리티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카카오의 히든 밸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광고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짜배기 사업이다 라고 이제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여러분 톡비즈 보드라고
그 카카오톡을 실행하다 보면은 자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런 광고판, 이 잘못 누르신 분도 간혹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매 시간 그리고 매분 뭐 매달 이렇게 사용하는 카카오톡 속에서 이런 톡비즈 보드 이 창출해내는 광고는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톡비즈 보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자, 올해도 44%라는 증가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톡비즈 보드, 지금은 채팅창 목록에 상단에 노출이 되었지만 이제는 이제 카카오 페이지, 다음 웹툰, 샵탭 등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톡비즈 보드뿐만 아니라 톡 채널 그리고 알림톡까지 좀 광고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72%, 48% 각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50% 이상씩 매년 성장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톡비즈보드가 정말 얼마나 알짜배기 사업인지 여러분들께서 뭐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톡비즈보드가 초기에 나왔을 때 주가가 정말 그냥 아예 그냥 하늘로 가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예전 같은 경우 제가 카카오를 이렇게 또 성장이 계속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좀 월봉 차트를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2020년과 그리고 2021년 굉장히 또 벌어져 있죠. 이렇게 주가 상승 폭이.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률이 얼만큼 증가하는지 우리 이제 다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알고 계셔서 이만큼 상승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업 분할이 아니죠. 그 이제 상장 이슈로 인해서 요 정도 주가 하락을 맞이하게 됐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뱅크나 혹은 이제 페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아예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분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기업들이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기업 가치 인정을 받고 상승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카카오 실적, 연결 실적에도 한 번 더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제가 이따가 다른 영상에서 진행할 거지만 네이버 Z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어쨌거나 해외 이제 그런 거죠. 해외 사업 부분이죠. 요런 이제 시가총액 혹은 밸류에이션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가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8조 원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카카오든 네이버든 해외 그리고 마케팅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글로벌로 나가면 나갈수록 좀 더 이제 지분 가치를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훨씬 더 높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네이버를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지금 글로벌 사업 부분 지출만 있었잖아요. 이제 이걸 회수해 나가다 보면은 지금보다 이제 훨씬 더 성장할 여력이 더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은 어쨌거나 헬스케어 부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그쪽 부분이 좋기도 하고,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이제 주가 흐름도 굉장히 또 좋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뭐 오늘 이제 금일 추천주이기도 했었는데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갭 상승으로 출발해서 우리 이제 VIP방 회원분들께서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종목들도 함께 또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료로 드렸던 그 추천주가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라이프 시멘틱스라고 이 종목을 추천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뭐 진료 과목이나 이제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적자를 굉장히 사실 면치 못했습니다. 이걸 왜 추천드리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또 이렇게 적자를 면치 못했던 종목인데, 아마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왜 이런 종목을 추천했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차트 면에서 봤을 때 어쨌거나 이런 이제 사업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차트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장기간 횡보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확 한 번에 깰 수 있는 이런 급등 신호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이제 큰 거래량도 동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이제 주가 흐름이 있는 후에 약간의 조정이 있고 충분히 매수가 밴드 내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급등 신호를 한 번 더 폭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슷한 예로 뭐 카카오 게임즈가 있겠죠.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근데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급등 신호, 이런 횡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급등 신호가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거나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브랜드 파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도 좀 비슷한 구도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라이프 시메틱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헬스케어에 관한 그런 이슈도 겹치게 되었고, 그리고 뭐 시가총액도 낮은 편이지만 이런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더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충분히 매수가 밴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세를 어느 정도 이제 노려실 수도 이제 뭐라죠? 이제 목표가까지 달성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추천주까지 리뷰를 해드려 봤는데, 오늘 추천주는 제가 이제 여전히 유엔저를 한번 전일 말씀드렸죠. 요걸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여러분 이제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4%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매수가를 잡아드린 면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추천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정보를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주주멘토였습니다.